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 겸 회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할 건 하고 넘어가야지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 야 6당 대표들을 취임 기념 오찬에 초대했을 때 김용태가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권력자가 서로가 우려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국힘이 원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힘이 내란범 집단 아닌 척하고 하는 말인데 뭐 그건 그냥 넘어가고, 아무튼 그 다음날 5일부터 그 3개 법안,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되는 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거, 대법관 30명 증언하는 거 그대로 스톱됐어요. 부인은 된 상태인데 향후에 입법 절차가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해도 우선 그 말은 들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반맛 떨어지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김용태 정도면 자기 깜냥에 비해서 넘치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장담하건데 다음 달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랑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개소리도 메모도 해주시고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천우 신조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하는 바람에 그 나비 효과로 김용태가 공천받을 수 있었던 건데 다음에는 어림도 없어요. 30대 정치 생 초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천, 가평이라는 꿀 지역구를 받습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오늘 한다는 소리가 임기 마친 후에 재판 받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금붕어도 아니고 백날 첫날 분리하면 삼권 분립을 정가의 보도처럼 가져다 쓰면서 재판은 전적으로 사법부가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 그 간단한 사실조차도 모를까요? 입법부의 구성원이면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대립각 세워서 싸울 생각만 하니까 TPO 찐빠내는 개소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도 됩니다. 정치 선별합시고 그 짝에 개아리 틀고 앉아있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정치를 더럽게 배울 수밖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 다 떠나서 핵심은 국힘이 근 몇 년간 뭘 이렇게 해서 국민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보겠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렇게 뭘 정책을 주도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국힘에 있으면 애초에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일을 할 줄 모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같은 겁니다. 국힘에서 선배들에게 정치를 사사받았다 이 한 문장이면 그게 그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명서 발급이에요. 제가 저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정이입해서 생각해보면 진짜 절망적이겠어요. 멀리서 보니 잘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진짜 고준이 핵 폐기물급 쓰레기구나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들끼리 수준이 비슷하니 잘 티가 안 나요. 너무 잔인한 거야. 어떻게 이재명 옆에 김용태를 안 칩니까? 해도 너무하셨어. 많은 분들이 벌써 잊으셨겠지만 한동훈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김건희 윤석열 뒤 잘 닦아줬잖아요. 비대위원장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정치를 뭣도 모르니까 정무 감각이 1도 없어요. 지금 김용태가 친윤들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걔 쫄보들 뒷방에다 뒷짐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서기는 싫고 또 가만히 있기는 뒤가 간지러우니까 김용태 보고 나가서 내 뒤 잘 닦아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전통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인가. 그리고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을 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너 그 정도 아니라니까. 자, 이재명 인사참사 정권이다. 김민석 이미 국민검증 탈락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용태 다음 달이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나물에 그 밥. 국힘에서 그나물에 그리고 그 밥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나물에 그 밥 하면 그 매번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얼굴파리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정도의 이너서클이 아니면 그냥 일회용 젓가락이에요. 이준석도 일회용 젓가락이었어. 당장 본인 자리 지킬 생각부터 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김민석이 국민검증 탈락했다는 얘기를 할까요? 이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야. 김민석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높아요. 가장 보수적인 매체 중에 하나인 신천지 유관기관 천지일보의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적합이 부적합보다 10%가량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국민검증 탈락했다는 저 소리는 뭐냐? 심리적 G7 같은 드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국민검증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당 지지율 20% 언저리당이 국민 운운하니까 겁나 짜친 거고 이제 팔다 팔 게 없어서 국민까지 팔아먹냐? 그만 좀 팔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김용태가 국민이세요?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아니 난 네 국민 아닌데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태가 미디어에 나오면 나올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호감을 넘어서서 기괴한 느낌까지 드는 겁니다. 왜? 얘는 젠틀한 젊은 국회의원인 척 하면서 말과 행동은 신내나는 뒷방 국회의원보다 더 늙어 보여서 꺼림칙한 겁니다. 그 부조화가 너무 심해서 기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김용태에 대한 판단은 장성철이 정확히 했습니다. 이거 하나는 인정이야 진짜. 장성철이 김용태 보고 반반한 서정욱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딱이라니까요. 입에서 개소리가 숨쉬듯 튀어나오는 게 발언한 내용을 글자로 옮겨놓으면 누가 서정욱인지 김용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김용태가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너무 건방을 떠니까 살짝 마사지 차원에서만 건드려줬고요.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김용태는 최상병 비석 클리징 퍼포먼스 요거 하나면 끝이죠. 그리고 요즘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본회의도 안 열리고 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도 공석이고 살짝 템포가 떨어진 느낌도 분명히 들죠. 무엇보다 우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예단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분명한 건 법사위원장 임기 혹은 누가 후임이 될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확실히 나지 않고 찐빠가 난 건 확실합니다.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없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 다음 주에 법사위를 열겠다라는 것을 보면 사직서를 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확실한 후임 법사위원장을 정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석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민주당이 매끄럽지 못한 법사위 운영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라도 잘 해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보세요. 국힘은 그냥 정쟁을 유도하기 위해 그냥 반대하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안 돼, 하지마, 오직 할 줄 아는 게 발목 잡기 원툴인데 지금 유일하게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그게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이라는 뜻입니다. 송원석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건 견제 균형 위한 오랜 관행이다. 그 뒷말이 더 웃겨요. 상임위 구성은 전적으로 국회 교섭단체끼리 상의하는 문제예요. 상의 안 되면 그냥 표결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원 구성 자체가 대통령이 당대표 때 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윤석열이 국힘 꼭지를 쥐어틀고 잡돌이를 해댔으면 원내대표가 이런 소리를 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힘에서 아무리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윤석열 대입법 적용시키는 순간 그 논리가 그냥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송원석이 국민 51% 이 대통령 선택하지 않아 야당의 고언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겨우 0.7% 차로 이겨놓고 아주 무한 거부권 쓴 게 어느 당 대통령이죠? 자민당이야 노동당이야. 그 논리로 윤석열에게도 고언해줬겠죠? 0.7% 차이입니다.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 게다가 상대당 대표를 대통령이 2년간 만나주지 않은 게 누구예요? 자기들은 귀때기 쳐 닫고 듣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들으라고 하면 듣겠냐고. 이 업보가 막말로 윤석열 지분이 압도적인데 그 윤석열을 지금까지도 깔끔하게 절연을 못해요. 그런 개같은 논리로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냐고요. 결국에 법사위원장 요구는 내란 범들의 개소리 오브 개소리라고 여겨도 되지만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훌륭한 법사위원장을 모셔오기를 바랍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조금 늦어지는 것이야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라고 하면 박수 쳐주죠. 그런데 장고 뒤에 악수라고 그런 분이 오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다루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가는 게 좋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트럼프가 나토 참석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미쳤어도 나토 수장인데 어떻게 참석을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밝힌 시기는, 참석하겠다고 밝힌 시기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 전이에요. G7 정상회의에서도 보셨다시피 트럼프가 다자 외교를 겁나 싫어합니다. 똑같이 왔다가 칼퇴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트럼프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토에 참석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참석해서 야, 다 같이 이란 욕해줘 하면 다 따라옵니다. 이미 이란 다 욕하고 있고요. 어제는 이란 핵시설에 벙커버스터까지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토 동맹국들하고 함께 이란 규탄하는 자리에서 리더십을 과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쇼잉 99%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을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번에도 막아줬잖아요. GDP 5% 수준으로 나토 회원국들 방위비 증액해라 요구할 명분도 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과거에 씹으려 놓은 말이 있거든요. 바로 우러 전쟁이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시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러 전쟁에서 트럼프의 입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린 거는 유럽 문제야, 미국은 개입하기 싫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 대부분은 우크라이나를 지금 소련의 서진 정책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어서 더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나토 동맹국들과 트럼프의 입장이 정반대인 거예요. 당연하지. 우크라이나 뚫리면 자기들 턱 미치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요구받는 협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방적으로 가둬놓고 패는 조폭 방식의 협상을 좋아하는데, 나토 동맹국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받으면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요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에라이, 이것도 저것도 싫다, 안 갈란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위비 증액은 1대1로 불러다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자, 뭐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제가 전에는 나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미국이 이란 직접 타격하기 전이에요. 상황이 달라요. 지금 나토 가서 얻을 게 뭐예요? 그건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건 대놓고 이란 규탄하는 머릿수 채우라는 건데, 게다가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란은 뭐 중동이라 그건 그렇다 치고,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 나빠요 라고 하면 러시아 심기만 불편하게 만드는데 거기서 눈치 없이 태극기 들고 서 있어요? 우리나라가 굳이 북대서양권에 속하지도 않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내란 벌어진 지 겨우 반년 지났고요.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받은 사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굳이 나토 회의 가서 한마디 했는데 그거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키울 여지를 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수습해야 되는 내부 문제들이 훨씬 중대하고 많아요. 자, 그래서 6월 3일 이후로 뉴스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이런 시기를 보냈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근 한 달간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는 그 긴박한 순간 1분 1초 얼마나 마음 졸이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초심을 그 순간으로 세팅해 놓으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놓지 말고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소홀히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